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월요일 오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상암의 하늘이 잔뜩 흐린데요. 오늘과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자,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거래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신에 증권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거래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건데요. 발표 이후에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소액 투자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적용되고 또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죠. 자,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있으신 분들, 또 개편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 일단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변하는 건 상관없이 사고 팔아서 생긴 이익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양도소득세는 그 손실과 이익이 항상 발생할 수 있을 때, 예. 그전까지는 이제 그 손실분을 대해서 이제 이익을 발생했을 때 그거를 뭐 서로 상쇄시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예. 지금 새로 도입된 양도소득세는 결국 그 이익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좀 더 커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 예. 주요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일단 요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으로 이제 논의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지금 0.25%에서 0.15%까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소득이 이 주식거래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해외 주식 투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공제를 하는 소득 규모는 뭐 조금씩 2천만 원에서 뭐 250만 원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보면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주식 그 종류마다 아니면 채권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는 손실 보고 어떤 분야에 이익 보고 했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을 많이 남겼으면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세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중과세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주식 거래할 때 한 600만 명 중에서 상위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이 늘어납니다. 근데 나머지 95%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지를 않아요. 오히려 덜 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득공제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들 입장에서 제가 어저께 또 기사를 보니까는 한국투자인연합회라는 데서 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전체를 다 없애달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거래세 없애달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없애달라는 조금 너무 무리한 주장인 것 같고요. 일종의 한국투자인연합회라는 데가 이제 일종의 로비 집단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실제로 이 개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주식 거래를 크게 하거나 채권 거래라든지 해외 주식 거래 투자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해외 주식이나 그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소득 공제되는 금액이 250만 원밖에 안 돼서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물론 큰 손들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거래세라는 것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노출되는 것은 환율 리스크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수수료가 많겠죠. 물론 환율 리스크는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걸 대리를 통해서 만약에 거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환해지를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 주식 소득이나 주식 거래나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해외로 나갈 유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보셨다면 1년 후에 23년부터는 이제 금융소득세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종합소득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데 오히려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손실을 봤을 때는 이거를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상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원래 법인세는 제가 이게 캐리 포워드하고 캐리 백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된 거를 아마 2월 세금 공제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가 올해 손실을 봤을 때 이거를 앞으로 볼 이익에 대해서 깎는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거를 줄이는 데 쓸 수가 있고, 현재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이거를 과거에 발생했던 세금을 돌려받는데 쓸 수도 있는 그런 또 혜택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질문이 지금 좀 많습니다. 좀 짧게만 줄여주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번 개편은 그동안 근로소득과는 좀 다르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그럼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실제로 주식을 통해서 그 이익을 봤을 때는 양도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없었죠. 그렇군요. 거래세만 낸 거죠. 자, 그러면 발표된 방안이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상위 5%만 좀 늘어나고 나머지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 오랫동안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A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사서 10년쯤 가지고 있었더니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울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래를 해서 그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팔았을 때, 팔았을 때 그때 손실이 실현되는 거를 이제 여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데, 특히 이제 저런 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장하는 회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한 주식 같은 경우는 값이 그래도 낮게 시작됐다가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결국은 내가 이득을 많이 본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23년 이후에 적용이 되니까 22년 말 그때 가격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나 내년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상장이 된 주식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이전 23년 이전에 파는 게 더 유리하냐? 꼭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이익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22년도 말. 그걸로 적용하게 되니까는 실제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잘하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할 테고요. 이 회사가 이제 조금
좀 올랐다가 그다음에 꺼질 것 같다. 그러면 뭐 지금 예, 파는 게. 2년 파는 게 23년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말씀 정리해 보면 2022년 말과 2023년 한 해 동안 오른 부분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내용 중에 5%만 좀 세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상위 5%요. 예, 상위 5%.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전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5%도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거래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뭔가 있더라도 그분이 종합적으로 전체 소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또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소득 공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모든 거래를 했을 때 4천만 원 이득을 봤다 그러면은 예. 2천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그 추가분으로 생긴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득을 보셨으니까 예. 적어도 세금 내는 게 맞겠죠.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예. 자,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당장은 500만 원을 벌어도 사실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꿈꾸면서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인지 그 거래세는 폐지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건 이중과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좀 왜냐면 해외나 다른 데는 증권 거래세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무조건 거래하는 경우에 그냥 돈을 내니까요. 해외 사례의 경우. 예. 네. 그런데 일단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고빈도 거래라고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사실상 사람이 아니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거래를 하고 이러는 경우에 증권 거래세가 없어지게 되면 고빈도 거래 특히 해외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간접적으로 직접이든 뭐 여기 하여튼 대리인을 두고 투자하는 이런 투자 헤지 펀드라든지 PF 사모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 고빈도 거래를 할 때 그 알고리즘이 저희 한국에서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보다 더 속도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한국에. 특히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특히 코스닥 시장이나 제3시장 아주 작은 시장에서는요. 거의 고빈도 거래가 거의 이익을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아마 좀 있으면 아마 그 이슈가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긴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아마 조사가 들어가고 벌써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 이 증권 거래세를 없애게 되면 그런 고빈도 투자자 특히 해외에서 아주 속도 높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다는 셈이죠. 이게 외국인 과세 수단이 좀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 저는 낮추기는 해도 증권거래세 자체를 조금 유지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앴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고빈도 거래로 인한 손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낮춰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너무 고빈도 거래를 아주 높은 속도로 하는 사람에게 너무 유리한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하기는 이게 재정 수입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이게 원래 세금 제도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안정적으로 세수를 올리면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세금 제도가 제일 좋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전체를 묶어서 이제 세금 내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나 뭐 럼섬 텍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예. 그렇다는데 그거는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세금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한 예를 들어서 소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때는 그거를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증권거래세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금융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거 전체를 고려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세수를 안정적으로 현재 상태보다 변하지 않는다면서 정부한테는 좋은 건데 예. 궁극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이제 세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금융소득이라든지 자본시장에서 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자본시장이 이쪽에서 너무 돈이 몰려 들어가는 것도 사실 기업한테 들어가는 빌려줄 돈을 이쪽 시장에 몰려오게 되면은 일종의 그 구축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버블 현상도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자, 일단 다음 달 7일 관련 공청회 열린다고 하니까 각계 의견 잘 정리해서 세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차분해요? 오늘은 네. 요가 명상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오늘 좀 차분한 톤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자세인지요? 네,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아마 요가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수업 마지막 시간에 대자로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했던 경험 해보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예. 바로 오늘 준비한 자세가 사바아사나라는 요가 자세인데요. 예. 송장 자세라고도 합니다. 아, 송장이라고 하면 시체. 그렇습니다. 이 몸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모든 이제 힘을 빼는 그런 자세인데요. 그러나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잠드시면 안 되고요. 자세만 이렇게 좀 잠드는 자세지만 의식은 깨어 있는. 그렇죠. 잠들면 안 됩니다. 예.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로 오늘은 이렇게 요가 명상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같이 한 요가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이거 하다가 네. 좀 잠이 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요가 수업 맨 마지막에 이 사바아사나 하시다가 코를 고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잠들 정도로 편안하게 누워서 하는 자세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3분만 투자하셔서 몸에 힘을 쫙 빼고 이완해서 휴식을 취해주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근데 오늘만큼은 좀 특별히 누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앉아서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앉아서 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라도 최대한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 사바아사나 동작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 그럼 바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볼게요. 앉아 계신 분들은 등받이에 편안하게 앉아 볼게요. 두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 편안한 간격으로 벌려서요. 양 발날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팔은 몸통과 너무 딱 달라붙지 않게 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두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둘게요. 그리고 두 눈 지그시 감고 예. 미간 사이 너무 좁아지지 않게 얼굴 표정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코를 통해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예. 잠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긴장, 골반 긴장, 손끝, 발끝의 긴장까지 바닥에 툭 내려놓을게요. 예. 이 상태로 3분 정도 유지해 볼게요. 형진 씨? 예. 잠들었네요.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로 몸을 이완하는 자세가 바로 사바아사나예요. 여러분 너무
빠르게 달려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짧은 명상과 함께 잠시 휴식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주 출발이 월요일인데 네. 괜히 더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잠깐의 명상이 머리도 맑게 해주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군요. 네, 아무래도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면 스트레스, 뭐 이런 두통, 피로 이런 것도 잠깐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예.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 시작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좀 편안한 마음 상태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차분하게 맺어볼게요.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백내장 관련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백내장 수술 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죠.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지금부터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오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의 정책, 올해로 두 번째 맞는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민 정책축제 올해로 2회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민과 경기도청이 정책으로 소통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정책을 직접 제안도 하고 도정사업을 평가하는 공간입니다. 예. 저희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가 주민 참여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도정 기조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성과와 올해 또 중점 추진 방향 함께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 중에 16가지의 의제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예. 공론회장을 통해서 토론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의제는 한 번 토론으로 그치지 않고요. 도청 각 실무부서에서 해당 의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10월 16일에서 17일까지 경기도 상상캠퍼스에서 수원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예.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들을 의제로 띄우게 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 의제가 쌓이게 될 것이고요. 예. 해법도 많아질 것입니다. 예. 예, 도민들의 정책 참여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올해 정책축제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정책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야든지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ggf2020.co.kr을 통해서 예. 6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뭐 제안된 의제 중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네네. 토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거나 이제 또 동의하시는 부분들을 예.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도정에서 현실성 있는 또 현안들 중심으로 저희가 의제로 선정을 하고 예.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의제로 발굴하고 할 계획입니다. 자,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올해 2회째인데 앞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은 뭘까요? 행정이라는 게 이제 패러다임이 관주도에서 민관 협치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건데요.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책, 그러니까 도민들의 정책이 직접 반영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예. 참가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도민들의 힘이 바로 추진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도민들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이뤄진 33개 주요 수술 중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은 것이 바로 백내장 수술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59만 2,191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40, 50대 중장년층의 백내장 수술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앓고 있지만 어떻게 찾아오는지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안과 전문의 눈의 안과 최철명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 길 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요즘 그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햇볕이 강한 날이 많습니다. 뭐 피부에는 선크림 바르는데 눈에 발라도 되나요? 예. 이 여름철에 선크림 바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 눈 주위에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들어가서 굉장히 따갑고 눈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 주위는 피해서 바르시는 게 좋고 특히 이마 쪽에 바르게 되면 이 땀이 나면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모자를 쓰는 건데요. 모자를 쓰게 되면 자외선의 한 70% 정도는 차단이 됩니다. 아, 모자?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차단을 하시고 싶으면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자외선 차단 코팅이 잘 돼 있으면 99%까지 차단이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선글라스나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과거에는 백내장이라고 하면 노인성 질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40, 50대 수술도 많이 늘었다고요? 네네. 예. 예전에는 그 40대에 이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 노안이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돋보기를 착용하면서 안과를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의학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전해져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력이 이상이 생기면 안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백내장 진단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연령이 좀 낮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인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40대 이후로는 노안이 좀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노안과 백내장 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40대 중반 이후에 그 노안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눈 노화가 그 전부터 20대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눈 노화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수정체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수정체가 이제 점점 이제 뿌옇게 혼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시력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백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안과 백내장은 동일한 부위 수정체에 생기는 노화 현상의 그 연장성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노화의 연장선이다. 자, 그럼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제일 큰 원인은 아무래도 노화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햇볕에 있는 자외선 노출이 많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 이런 약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또 눈을 다치거나 그 흡연 같은 경우에도 이 백내장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도 백내장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 같은 이런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인데 술은 어떻습니까? 알코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백내장 치료는 수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약물 치료는 어렵습니까? 네. 약물 치료는 백내장 초기에 그 백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을 완치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내장은 수술을 통해서만 이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유튜브로 DKK님께서는 적절한 수술 시기와 적당한 좀 수술 방법이 궁금하네요 하셨거든요.
네. 그 백내장 수술 시기는 과거에는 이제 수술이 정교하지 못해서 예. 아무래도 시력이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예. 최근에는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 레이저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다초점 인공수성체들이 나오면서 예. 그 시력 결과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조기에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사실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눈이 불편하면 예. 생활하기나 업무하기에 불편할 정도가 되면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20, 30대는 거의 없나요? 20, 30대에도 백내장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대개는 20, 30대에 나타나는 백내장은 그 선천적으로 있는 이제 수정체의 작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 발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개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체크만 하고 예. 진행만 없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유전 질환입니까? 유전적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라식이나 라섹 같은 또 시력 교정 수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수술했던 사람도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라식이나 라섹을 받았던 분들도 사실은 백내장 수술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 똑같이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눈 속에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할 때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라식이나 라섹을 받았던 분들은 오차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오차가 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교정을 라식이나 라섹을 한 번 더 해서 예.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예. 자, 발병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약간 백내장 증상인가를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초기 백내장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이제 안경을 끼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경 도수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시력이 좋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경을 껴야지만 보였던 분이 이제 안경을 벗고도 보인다고 눈이 좋아졌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안이 생겨가지고 신문 글씨를 잘 못 보던 분이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신문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회춘했다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무서운 대개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회춘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백내장이 점점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시력이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이제 초기에 그런 증상들, 시력의 변화가 미세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야간에 이제 갑자기 뭐 빛이 번져 보인다거나 조금 겹쳐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야간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4569번님께서 49세 남자입니다. 밤 운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빨간 불빛이 운전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하셨는데 백내장과 관련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백내장 초기에는 그런 야간 시력 저하가 오고 그 수정체 내에 생기는 혼탁 때문에 빛이 난반사가 좀 일어나기 때문에 신호등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그런 시각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40대 후반이시고 그러면 한번 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백내장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빨간 불빛 때문에 좀 운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백내장 이외에도 사실은 눈에 생긴 여러 가지 질환에서 그 시각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상만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백내장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69번님 진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좀 바꾼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백내장 그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외선 차단. 햇볕에 한 30분 이상 오래 나가 있을 때는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나 모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당뇨나 흡연 이것도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조기에 빨리빨리 치료를 잘 하셔서 심하지 않게 유지를 해나가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눈에 좋은 항산화제, 비타민 C나 뭐 루테인 같은 그런 영양제도 사실은 백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좋은 거죠?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뭐 중간에 로고 없이 바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진행을 해볼게요. 4371번님, 백내장 수술을 한쪽만 했습니다. 양쪽 다 하는 게 맞나요? 현재 어지럼증은 없습니다 하셨네요. 네, 백내장 정도에 따라서 한쪽만 하실 수도 있고 양쪽을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해보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면 반대편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좀 미루셔도 되고요. 만약에 한쪽만 했는데 좀 적응이 잘 안 되거나 반대편이 뿌연 느낌이 들면 수술을 같이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한쪽만 받아서 괜찮으시면 상관이 없다. 네네. 5449번님, 저는 50대 초입니다. 한 달 전에 노안 교정 수술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조금만 밝은 곳에서도 눈뜨기가 힘들어서 눈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요. 눈동자 위에 뭐가 낀 것처럼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 걸까요? 하셨거든요. 네, 그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아무래도 눈이 조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눈이 건조해지면 그 시력도 약간 뿌옇게 보일 수도 있고 눈의 이물감이나 눈부심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개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인공 눈물을 좀 자주 점안해 주시고 그 수술 받으신 안과에서 그 이제 약 처방이나 그 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이 좀 건조하신 분들은 이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조금 건조증을 치료를 시작을 해놓고 받는 게 좋고요. 건조증 치료. 특히 겨울에는 수술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눈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안구 건조증이 좀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수술 받는 게 아무래도 눈이 좀 편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941번님 질문입니다. 저는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시력을 집중해서 볼 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나이는 64세입니다. 하셨네요. 네. 그 눈물이 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눈이 자극을 쉽게 받아서 눈물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눈물 내려가는 길, 눈에서 코로 이어지는 관이 있는데요. 그 관이 좀 기능이 약간 저하가 됐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집중하고 볼 때 더 눈물이 많이 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집중을 하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면서 눈을 더 오래 뜨게 되면 눈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눈이 자극을 받으면서 눈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노화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은 진료받고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물론이죠. 그 안과에 가셔서 그 증상에 대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증상이 더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7번님 50대인데요. 백내장 수술을 1년 전에 했는데 눈이 충혈되고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뻑뻑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눈에 좋다는 영양제도 먹고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하셨거든요.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충혈이 있고 뻑뻑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전형적인 안구 건조증 증상이신데요. 아무래도 이 안구 건조증은 그 치료를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안과에 가서 안약을 좀 처방받았고 좀 몇 달 넣다 보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졌네 그러고 약을 또 중단하시게 돼요. 그럼 다시 또 나빠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 치료를 할 때 안과에 가셔가지고 그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고 영양제는 사실은 오메가3를 드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요? 네. 오메가3가 눈꺼풀에 있는 그 기름샘에서 기름이 잘 나오게 해줘가지고 그 눈물 위에 기름막을 형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이건 저도 먹어야겠다. 네, 그리고 그 안과에서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약만 넣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눈에 따뜻한 온찜질을 한다거나 그런 보조적인 요법을 또 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조금 괜찮아졌다고 중단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대개는 이제 약도 꾸준히 안 쓰고 쓰다가 괜찮아지면 중단했다가 또 안 좋아지면 다시 쓰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오메가3를 좀 드시길 바랍니다. 4715번님, 백내장 시술 후 효과와 지속력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백내장 수술은 원래 한번 수술 받으면 그걸로 완치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재수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그 백내장 수술 후에 살짝 뿌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로 간단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백내장 수술 후에 다시 백내장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없다. 7181번님, 고등학교 때 플라스틱 파이프에 눈을 찔려서 각막을 십자 모양으로 10바늘 정도 꼬맸습니다. 지금 43살인데요. 노안과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눈에 외상을 입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내장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외상이. 예. 그래서 외상 때문에 백내장이 좀 빨리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수술을 좀 빨리 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뭐 백내장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외상으로 인한 백내장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혹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그 각막의 외상으로 인해서 불규칙 난시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인공 수정체나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할 때 조금 그 전문의의 의견을 잘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98세입니다. 많으신데 병원에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전신마취로 수술합니까? 그리고 수술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네, 백내장은 원칙적으로는 국소마취, 안약으로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누워있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전신마취로 수술도 가능합니다. 전신마취도 수술 가능한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전신마취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신적인 상황 때문에 아마 전신마취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협조만 잘 되시면 국소마취로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렇군요. 3359번님께서는 이 백내장 수술 꼭 큰 병원에서 해야 됩니까? 하셨거든요. 네, 백내장 수술은 사실은 간단한 백내장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백내장이 이제 다른 질환과 동반이 된 경우라든지 망막 질환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진행된 그런 백내장들은 아무래도 수술 시에 다른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큰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5382번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공 눈물 넣는 거 괜찮습니까? 하셨네요. 네. 우리가 잘 때 눈을 감고 자기 때문에 눈이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실내가 굉장히 건조하면 눈을 감고 자도 눈이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눈이 찢어질 듯한 그런 통증이나 아니면 끈적한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인공눈물 한 방울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넣어주는 게 좋다. 이걸 억지로 뜨다가 오히려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침에 넣어주는 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애청자분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답변 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과 전문의 눈의 안과 최철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퇴근길 무렵에는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밤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튼튼한 우산 챙기시고요.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기상정보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